강원 동해안에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양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번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영동 지역 시장 군수 후보자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달 말쯤 본선 대진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가짜 석유 판매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봄철 지역 산나물 축제가 다시 대면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양양군 현북면 야산에서 난 불이 거의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조금 전 8시 기준 현북면 원일전리와 명지리 일대 산불은 대부분 잡혔으며 잔불과 뒷불 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내내 진화 헬기 16대와 인력 10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초속 18m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산불 대응 수준이 2단계까지 격상되며 주민 19명이 대피했고 인근 지방도에선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한편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해 밤사이 산불 확산 방지와 시설물 보호에 힘쓸 계획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169명으로 그제에 이어 이틀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고 지난 한 주와 비교하면 1,300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강릉 371명, 동해 173명, 속초 150명, 태백 84명, 삼척 67명 등 모두 2,737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6만 5,248명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정당별 기초단체장 공천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릉에선 현직인 국민의힘 김한근 시장이 경선에서 배제된 가운데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판짜기에 나섰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단수 공천 또는 경선이 결정되는 등 이달 말이면 정당별 후보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선거구로 정하고 기존 예비 후보를 배제한 채 새로운 인물을 공천한 강릉시장 선거구. 김우영 전 서울시 부시장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김중남, 이재한 후보가 반발했지만 진통은 빠르게 수습됐습니다. 소속 정당의 지방 권력 창출과 당의 이념과 가치를 시민과 함께 발현시키는 데 대의 앞에 당원으로서 저는 모든 결정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는 현직인 김한근 시장이 경선에서 제외된 가운데 김홍규, 심영섭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공천 배제와 관련해 재심을 신청했고 지역 현안 청취와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재심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시장 군수 후보가 가장 먼저 확정된 곳은 양양으로 현직인 김진아 군수와 김정중 도의원이 격돌합니다. 동해시에선 국민의힘 심규원 현 시장이 단수 공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홍수, 최석찬 후보가 국민 참여 경선을 벌입니다. 태백과 정선, 고성에선 더불어민주당 현직 시장 군수가 후보로 정해졌고 국민의힘은 최대 5명까지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여야의 정당별 후보 경선이 가장 치열한 곳은 속초와 삼척입니다. 속초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철수, 주대하 후보가 경선을 벌이고 국민의힘은 김진기, 박재복, 이병선, 이상래, 이원찬 등 5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이정훈 후보와 국민의힘 김인배, 박상수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각 정당의 경선 결과에 따라 영동 지역 시장 군수 후보는 늦어도 이달 말이면 확정돼 본선 대진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6일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광재 의원을 전략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강원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해 요구한 5가지 제안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책임당원 전수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경선을 실시하고 내일 강원도지사 후보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 수준까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짜 석유 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 때문에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차가 망가져도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은 막막하다고 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 사는 이동희 씨. 지난달 말 주유소에서 경유 30리터가량을 넣은 뒤 다음 날 갑자기 차가 멈춰섰습니다.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견인차를 동원해 정비소 2곳을 돌아다닌 끝에 연료 탱크와 연료 모터 등이 손상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가 기름을 넣었는데 수리비만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차가 울컥울컥거렸어요. 시동을 다시 껐다가 켰는데 그리고 한 200m 가서 바로 서버렸어요. 석유관리원이 이 씨의 차량에 남아있던 기름을 검사한 결과 값싼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주유소에서 보관 중이던 가짜 석유 18,000리터가량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측은 자신들도 잘못된 기름을 받은 피해자라며 피해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기름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못 진다. 기름 이거 부어준 기사 그걸 찾고 있어요. 그 석관 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요? 저희 사장님도 잘못 받은 거여서. 기름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홍천에서도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2곳이 적발됐고 의심 피해 신고도 벌써 2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신고나 단속을 통해 가짜 석유 판매가 적발되더라도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내리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주유소가 당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또 피해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은 주유소 측의 보상을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2019년 58건까지 줄었다가 2020년 91건, 지난해 105건으로 다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지역 축제들이 속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양구에서는 곰취 축제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데 올해는 곰취도 풍작이라 농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비닐하우스. 제철을 맞은 쌈채소인 곰취가 싱그럽게 여물어 있습니다. 이곳은 양구구 동면의 한 곰취 농가입니다. 제철을 맞은 곰취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쌈으로 먹으면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고 데쳐 먹거나 묵나물로도 인기입니다.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곰취는 1kg에 13,000원. 지난해보다 3,000원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올 봄엔 곰취 주문량이 줄어드는 건 아쉬움. 올해는 이상하게 소비가 좀 덜 되는 편이고 뭐 축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홍보가 많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찾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곰취 축제가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다시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나흘 동안 대면 방식으로 열려 봄의 별미 곰취를 직접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5월 5일이 그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미난 그런 곰취 금괴 뽑기라든가 이런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올봄 곰취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3.7%가 늘어난 238톤. 곰취를 재배하는 농가 60여 곳에겐 28억 6천만 원의 소득을 가져다주는 효자 소득 작물입니다. 양구구는 축제 준비 시간이 촉박하지만 곰취 관광객 2만여 명을 유치해 코로나19로 지친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양구 곰취 축제가
판로를 걱정하던 곰치 재배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도길입니다. 양양 수리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200여 명이 오늘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양군이 협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수리풍력단지 발전 허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리풍력대책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동의 서명서 작성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고 소음 피해와 송이 생산 감소 우려 등에 대한 보상 논의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사업을 원천 취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또 3,300억 원에 달하는 큰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양양군이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지역 내 예상 피해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양양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최종 선정된 강릉시가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심사를 통해 인증받은 ISO 37106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모델 설립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강릉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과 2026년 ITS 세계 총회 유치를 위해 이번 국제표준 인증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